네, 이번에는 호남 연령일 경우 교실 구성이나 교구 배치는 어느 연령을 중심으로 배치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의 호남 연령이라고 하면 이제 만 3, 4, 5세를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보통 유치원에서는 만 4세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 3세야 만 7세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교구도 그렇고 만약에 뭐 교재를 사용한다고 해도 만 4세에 맞춰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때 이제 유독 편식이 심하거나 식사 시간이 느린 아이들에게 이제 올바른 식사 방법이나 편식하는 거를 좀 고쳐줘야 되는지, 아니면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놔둬야 되는지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 이런 아동학대를 많이 나오는 걸 지켜보면은 거의 한 60% 이상이 밥 먹는 것 때문에 나와요. 그거는 이제 그 선생님도 이 아이의 편식을 좀 고쳐주고 싶고, 그리고 바르게 밥 먹이는 걸 좀 해주고 싶다 보니까 그게 강요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아이는 그게 너무 싫어서 이제 거부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이제 화가 나고, 이제 그렇게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교사 시절에 이 아이가 김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먹는다고 하면, 김치를 하나라도 먹이게끔 하기 위해서 뭐 너가 작은 걸 찾아서 골라서 먹어라, 오늘은 너가 찾아서 가지고 간 그 김치만 먹으면 된다 라든지, 아니면 뭐 그 아이한테 아주 작게 잘라주고 이건 먹을 수 있겠냐 하면서 저도 이렇게 먹이게끔 많이 도움을 주려고 했었었는데, 제가 나중에 커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다 보니까 이 편식이 유치원에서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고친다고 해도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들도 다 안 먹는 음식들 다 있으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게 지금 어른이 돼도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선생님들한테는 식사 시간에 괜히 싸움을 하지 말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신 이제 어머님한테 꼭 말씀은 드려야 되죠. 아이가 너무 먹기 힘들어해서 오늘은 이거를 먹이지 않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좀 배가 고플 수도 있으니까 간식을 챙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괜히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편식을 고쳐보겠다, 내가 이 아이를 꼭 개선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제 선생님도 즐겁고 아이도 즐겁게 식사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이가 편식을 안 먹겠다고 이제 그러는 게, 제가 교사 시절에는 병인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 아이의 혀 감각이 예를 들어서 매운 게 저희는 1을 느낀다고 하면 그 아이는 6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엄마도 모르셨고 저도 당연히 몰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먹이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었는데, 나중에 이게 병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제가 굉장히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모르는 또 뭔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즐거운 식사 시간으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교육일 때 가정의 상황은 모두 다르죠. 예, 그런데 이제 교육을 균등하게 해주기 위해서 유치원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 거의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는 그 학교에서 도움을 주는 거는 단 하나, 인터넷을 뭐 연결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매체, 저희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휴대용 태블릿 PC, 그리고 노트북을 빌려주겠다, 이게 다예요. 예, 물론 이거를 그렇게 빌려주고 나서 그거를 접속을 해서 수업을 듣게 하는 거는 이제 그 가정에 맡기겠다라는 이야기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이가 어린 연령이고, 그리고 유치원은 아직은 학교 교육청에서 뭐 노트북을 빌려주겠다, 아니면 뭐 휴대용 핸드폰을 빌려주겠다,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맞벌이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도 혼자서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해야 했었고, 그리고 그거를 모르면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저도 학교에서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긴 했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모든 가정이 다 똑같이 원격 수업을 듣고 수업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예, 없고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전화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다,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라는 걸 안내해 드리는 그 정도만이 지금 현재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 질문 상황에서 봤을 때 처럼 가정의 모든 상황은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게 맞벌이이신 분들은 만약에 원격 수업이다 그러면 그 수업을 저녁에 퇴근해서 들으셔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 유치원에서는 꼭 들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집에서 시간이 계실 때 원격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 이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역사회 시설 활용이 제한되고 있죠. 그래서 유아의 발달을 지원해주기 위해 지역사회가 해줄 수 있는 지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랑 같이 연계해서 견학을 간다거나 도움을 받는 거, 외부 강사가 오는 거를 지금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도 견학 자체는 또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유치원에게 줄 수 있는 지원은 이제 거의 대부분 보면 할머니들을 유치원에 파견을 시켜서 이제 이야기 할머니를 한다거나, 아니면 봉사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국악을 가르쳐 주시거나, 그리고 한자를 알려주신다거나, 이제 이런 도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시설 활용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나 아니면 가까운 지역의 노인정으로 가서 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할머님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런 게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중단된 상황이고, 따로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를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네, 개정 누리과정 교사의 역할과 기존 준비과정 및 활동 준비 등이 이제 바뀌었다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개정 누리과정은 우선은 굉장히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간소화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서류도 그렇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준비에 대한 수업 자료도 그렇고 계획안도 그렇고 좀 간소화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간소함을 그냥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을 좀 편하게 해줘야지 하고 간소화시킨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아이들의 놀이를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라고 간소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교구를 다 준비를 하고 그 교구를 소개를 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라고 선생님들이 지시를 했었다고 하면,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주체가 돼서 아이들이 놀이하는 걸 선생님이 옆에서 관찰하고 기록하시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걸 지원을 해주셔야 해요. 그 유치원 환경도, 선생님이 교실 내 환경도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게끔 재미있게 그게 확장될 수 있게끔 또 꾸며주시는 것도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컴퓨터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시간보다도 그런 아이들의 놀이 지원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아이들의 놀이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셔야 하고요. 이게 어떤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어떤 선생님은 개정 누리과정이 되면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 축소가 돼서 너무 편하다. 예,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 개정 누리과정을 잘 이해하고 경력이 좀 있으신 선생님들은 고민에 빠지시죠. 얘네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나,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선생님이 또 관여를 하고 어디까지 지켜보는 그 과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본인이 들어가서 격려를 해주는 말과 그 다음에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당연히 후자 쪽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내가 할 서류가 줄어들었어 라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에 집중을 하고 아이들도 여러 가지 놀이를 진행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하고 그거를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유아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열린 교구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우선은 창의롭고 되게 자유롭게 놀이를 하는 그 열린 교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개정 누리과정을 굉장히 잘하는 선생님을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선생님 반에 가면 항상 아이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그냥 교구 활동을 하려고 바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늘 새로운 놀이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계속 요구를 해요.
오늘은 선생님 내일까지 뭐 종이 뭐 어떤 종류로 있었으면 좋겠고 망사가 뭐 필요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아이들이 직접 그 교실을 그렇게 꾸며놔요. 자기가들이 놀이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전에 한번 가봤더니 이게 결혼을 주제로 되는 놀이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실을 아이들이 다 꾸미더라고요. 근데 한 명이 이제 주체가 돼서 너는 어떤 걸 꾸미고 너는 뭐 음향을 담당하고 막 이제 그러면 그 친구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그 결혼식에 대한 그 노래를 좀 찾아달라.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 오고 어떤 아이는 풍선을 집에서 가지고 오고 만약에 집에 풍선이 없다고 하면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교실을 완벽하게 결혼식장으로 꾸며서 아이들이 직접 초대장도 만들어서 다른 반의 아이들도 초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열린 교구들은 솔직히 시중에도 굉장히 많아요. 시중에도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교구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그거를 아이들이 직접 찾아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서 정말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거 쓰레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교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선생님들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놀이 영역에서 이제 아이들이 수업이 제한이 되고 이제 아이들의 그런 수 제한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놀이 영역에서요, 예전에는 이름표를 가지고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쌓기는 7명 정도, 그러면은 뭐 7개의 그 이름표를 붙이는 공간이 있죠. 거기다 얘들이 이름표를 붙이고, 거기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가 계속 놀면 또 안 되죠. 왜냐면 다른 아이들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때 선생님이 이제, 오늘 너는 이제 많이 놀았으니까 우리 다른 영역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아이를 나오게 하고, 다른 친구도 들어가게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저희 개정 유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원수 제한이 없어요. 아이들이 여러 명이 다 들어가서 그 놀이를 계획하고 놀이를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전체 그 교육청에서도 전체 아이들 20명, 15명이 한 가지의 놀이에 집중을 해서 그거를 한 가지의 놀이를 한다고 하면 그거를 그냥 확장시켜서 모든 영역을 다 그 놀이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이제 이번 개정 유리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 제한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에 만 3세 유아들이 처음 등원하면 이제 기본생활 습관, 지켜야 할 약속, 유치원 적응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알려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만 3세는 솔직히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유치원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어떤 유치원은 일주일을 또 어떤 유치원은 하루만 이렇게 적응 기간을 좀 두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오리엔테이션 날에도 만 3세 같은 경우에 꼭 유치원을 와서 유치원에서 선생님도 보고 유치원 환경도 보게끔 저희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미리 여기가 이제 너희들이 다녀야 할 기간이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적응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적응 기간에 울어요. 그리고 너무 가기 싫어하고 근데 이게 전체 다 그러는 게 아니라 만 3세 중에서 예를 들어서 5명이 다닌다 그러면 3명은 굉장히 잘 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감동을 받죠. 너무 잘 오니까. 2명은 울어요. 그리고 나서 한 4월 정도 되면 3명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4월부터. 그리고 그때 3월부터 울었던 2명이 이제 너무 잘 다니죠. 이렇게 애들이 그 적응 기간은 또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3월에 모두 다 적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생활 습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근데 수업을 할 때 자, 오늘은 기본 생활 습관 줄 서는 걸 먼저 해볼 거예요. 자, 줄 서보세요. 이게 아니라 이건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 오늘은 돌아보기를 할 거다. 유치원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그때 그 줄 서는 거를 그때 알려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좀 익숙해지게끔 흐름이 있게끔 수업을 하셔야지 오늘은 애들아 줄 서는 거니까 자 줄 서보자. 자 더 틀렸어 저 뒤로 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뭐 밥을 계단으로 내려가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그럴 때 이제 계단 사용 방법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유치원 돌아보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선생님들 만나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들을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계획을 하시면 되는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교육 실습도 바뀐 부분이 있는지 이제 궁금해하자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크게 변한 거는 이제 마스크죠. 마스크를 절대 유치원에서 벗을 수가 없어요.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나마도 그것도 좀 짧게 식사를 하고 빨리 마스크를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고, 아이들은 또 코로나 때문에 양치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화장실에서 양치하는 거는 가글을 해서 빨리 끝나는 건 상관없지만, 양치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말이 튀면서 그게 아이들한테 코로나가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와라 라고 하는 게 의무가 됐어요. 근데 유치원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요구를 하지는 않지만, 선생님들께서 미리 그래도 준비를 하시고 코로나 검사를 해 가시면, 예, 다 그 기간에 원장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한 두세 장 또 여유를 가지고 다니셔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저희 선생님이 직접 손 소독하는 거를 자주 보여주셔야지 아이들도 자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손 씻기나 아니면 손 세정제로 이렇게 소독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저희가 예전에는 뭐 누구 예쁘다고 막 안아주고 이제 이랬었는데, 그것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그것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학부모들과의 상담이 이제 어떤 방법, 어떤 자료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면담할 수 있는지 이제 물어보셨는데, 학부모들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대부분 유치원에서 3월 달이나 4월 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듣는 이제 면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한 반에서 보면서 이제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고 그다음 살펴볼 수 있지만, 집에선 또 어떤지 그 집과 너무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을 직접 1대1로 만나서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그다음에 어머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부모님들을 상담할 때 그냥 바로 듣는 상담이라고 아무것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래도 한 달 동안 우리 아이들을 지켜봤었던 모습들을 어머님들한테 보여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추려서 선생님들이 보여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그래도 유치원에 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슨 이벤트가 해프닝 같은 게 있었으면 그런 걸 웃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좀 분위기도 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만약에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뭐 친구랑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밥을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꼭 기록을 해놨다가 잊지 않고, 이 아이들을 이제 교육할 때 잊지 않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부모님들한테 알려주면 어머님들에게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업할 때 유아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융통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이제 그것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수업할 때 아이들의 집중력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특히 이야기 나누기 할 때는 아이들 게임은 한 40분, 50분 해도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정적으로 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 않고, 선생님들이 계획을 10가지를 했다고 하면 그 10가지를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입 때 가장 많이 혼났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수업을 10개를 준비했으면 이 10개를 다 그 시간에 했어야 했고, 그리고 아이들도 당연히 그걸 따라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당연히 지루하니까 집중력이 막 흐트러지고 산만해지고, 그런데도 저는 ቍ꿋하게 10개를 다 하기 위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저 교사인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었고요.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10개를 준비를 해도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다. 아이들이 지금 20분 정도 지났는데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좀 산만해지고 그런다 싶으면
그 수업을 과감하게 접고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꼭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아이들한테 해야지라는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윤토생에게 그러면 다음 활동으로 연계해가지고 좀 애들이 움직이게끔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수업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아니면 뭐 내일로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봤을 때 우리 반의 집중력은 한 20분에서 25분이다. 그러면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는 게 가장 나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수업이 너무 재미가 없다. 그러면 정확히 교구장 두 번째 칸을 다 끌어다가 밑에다 다 놓고 두 번째 그 칸에 들어가서 잠을 잔대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건 자존심 싸움이라고 저한테 그랬었어요. 그 소율이가 슬슬 움직일 준비를 보이고 그 교구장을 치우는 그 순간 내 수업이 재미없구나 하면서 자존감이 좀 떨어지신다면서 이제 이 아이를 다시 그러지 않게 다시 그 대그룹으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막 되게 재미있는 그런 자료들을 막 끌어다가 다 수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선생님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랬었는데, 이제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정말 재미있는 수업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그림 자료 하나를 가지고 그걸로 뭐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파워포인트 하나로만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애들이 움직여서 활동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좀 바꿔서 수업을 하시는 게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